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괜히 거죠. 벌 주는 것 같아. 저만 손날로 있고. 국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찬 모습에 이러면서 투지를 다지는 거죠.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혼용해가면서 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없는 핵과 동거하는 평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습니까? 거의 10개월 지났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행했던 조치가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미국 정상회담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사실상 포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감축 철수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이제 북미 회담의 결과물로서 상당히 과세화될 때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이제 백척간두에 있을까. 플루토늄, 야공 이만한 물질만 있으면 소위 말해서 핵무기 하나만. 그러면 그 핵물질들을 어디다 숨겨놓느냐. 완전한 사찰팀이 가서 완전한 사찰하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북한의 수용소 많지 않습니까? 5, 6개 수용소가 수용소에 생긴 넓이가 서울시 면적만 합니다. 서울시 면적 많은데 가가지고 야 여기가 의심되니까 여기 핵물질 너희 숨겼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조사해야 돼. 그럼 북한 체제의 속성 정책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완전한 사찰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체제 속성상 결국 완전한 사찰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기입니다. 핵 있는 북한,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평화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호랑이 등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떨어지면 민주당이나 미국 내 국내 여론에 잡아먹히는 형국이고 김정은은 지금 떨어지면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부에 의해서 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쇼와 사기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많은 의혹이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잘 기억하시다시피 대통령이 지근거리에 늘 있었어요. 수행단장도 받고 대선 때. 그럼 과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셨을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까?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마음과 생각이 도둑질 당한 거죠.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7년 역사에 캠프 출신 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상 선거관리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 임명한 사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혜주 후보를 상임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력을 집중해서 조혜주가 사퇴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야당 이용으로서 온몸을 걸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가장 싸고 저렴하고 경제적인 이 원전을 더 비싼 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한 가지가 그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아주 주권하게 생기니까 이제 이제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에너지 안보 또 많은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업체에 시그널을 그래도 우리 이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살린다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한울 3, 4, 5 이거 죽이는데 온몸으로
사적생으로 살려야 되겠다고. 우리의 노후 자금이고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알뜰하게 모은 돈인데 이걸 5년짜리 정부가 자기네 어떤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쓴다는 거는 부도덕하죠.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IMF 때는 저리 가라다, 못 살겠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냐고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셨거든요.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인지 소주 성장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갔는데 막지를 못하느냐, 야당이 뭐 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영혼 탈북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김태우 사건에 그러니까요. 이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만 있으면 제가 민간인 사찰 썼을 텐데 공무원 사찰, 공무원들 핸드폰 가져가고 그냥 탈탈 털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생활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부처에 알려준다고 그 당당하게 운영해서 말했습니다. 그 속기로 다음에 재판할 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핸드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본다는 거,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제출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 목포시에서 원래 신청한 애당초의 사업계획에는 손혜원의 땅이 안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도면에는 그 근대문화 역사공간이 거기 주 일본 영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함되지 예. 않았어요. 그 일본 역사관하고 그 밑에 이제 근대문화 역사공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손혜원 땅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나중에 손혜원 땅이 있는 그쪽 도로를 한 축을 새로 만들고요. 원래 있었던 건 축소시킵니다. 이건 권력 남용이죠. 무슨 이해 충돌이에요. 근데 지금 열심히 물타기하죠. 국민들이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펜앤마이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성 언론, 이 제도권 언론을 저희가 불신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는데 드디어 유튜브를 매일매일 보십니다. 그러더니 저만 보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너는 바깥에 나가서 투쟁을 안 하냐고. 그리고 머리를 깎든지, 머리를 깎든지 하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저한테 엄청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 정의로운 척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착한 척하면서 착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롱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야당이 얼마나 힘있게 끈질기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투쟁을 벌여나가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해주시느냐. 그러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증거 수집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